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찾아 소개해드리는 건행백과 채널입니다. 혹시 요즘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기 힘드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게 정말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는 아주 특별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을 말이죠. 이 내용은 정말 놓치면 후회하실 만큼 유익하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은 통증 없이 장수하는 10가지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매일 실천하는 습관들이에요. 놀라운 건 이 습관들은 힘든 운동이나 비싼 치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통증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얻으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블루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5곳을 말합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 니코야, 그리스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예요. 이 지역 사람들은 평균 90세 넘게 살아요. 더 놀라운 건 100세 넘은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 헬스장 다니거나 특별한 약 먹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실 뿐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이 지역들을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100년 넘는 인구 자료와 식단 조사, 그리고 실제 장수하신 분들 인터뷰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분들은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 없이도 통증 없이 건강하게 살고 계셨어요. 비결은 바로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154개의 식단 조사를 보니 95%가 식물성 식품을 주로 드셨어요. 콩, 채소, 곡물이 주식이었죠. 한 연구에서는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년에서 20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관절염 같은 통증도 훨씬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의 습관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염증을 줄여주거든요. 격한 운동으로 관절 다칠 위험도 없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습관들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루존 사람들의 95%가 채소 위주로 드세요. 고기는 한 달에 5번 정도만 조금씩 드시고요. 주로 콩, 통곡물, 채소, 고구마 같은 걸 드십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보라색 고구마를 매일 드세요. 이게 비타민 A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해 준대요. 실제로 2023년 연구를 보면 식물성 식단이 심장병이나 암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크게 낮춘다고 해요. 이런 병들은 만성 통증을 동반하잖아요. 사르디니아 어르신들은 콩과 올리브유를 넣은 미네스트론의 수프를 자주 드세요. 그분들 대부분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이에요. 비만이 아니니까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덜 가는 거죠. 운동 안 해도 관절이 건강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식물성 식단이 몸속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염증은 통증의 주범이거든요. 특히 관절염,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같은 게 다 염증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식물에 들어있는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이런 염증을 잡아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오늘 저녁 식사에 고기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에 콩이나 두부를 넣어보세요. 된장찌개에 두부 한 모 더 넣기, 비빔밥에 나물 한 가지 더 얹기.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속이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콩은 정말 훌륭한 식품이에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고 섬유질이 많아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매일 콩 한 공기만 드셔도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어요.
배를 80%만 채우고 멈추라는 뜻이죠. 이분들은 식사할 때 천천히 드시고 포만감이 느껴지기 전에 수저를 내려놓으세요. 임상 연구를 보면 이렇게 하면 칼로리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좋아진다고 해요. 과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배가 불러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죠. 소화하느라 몸이 힘들어해요. 장기적으로는 살이 찌고 그 무게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줘요. 생각해 보세요. 5kg만 살이 쪄도 무릎은 그 몇 배의 압력을 받는데요. 계단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3배에서 4배 압력이 무릎에 가해진다고 하니까요. 니코야 어르신들은 저녁에 콩밥을 소량만 드시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며 천천히 먹으세요. 텔레비전 보면서 먹지 않으세요. 음식에 집중하니까 적게 먹어도 만족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이 생겨요. 보통 20분 정도 지나야 배부르다는 신호가 뇌에 전달된다고 해요. 한 보고서를 보면 콩을 매일 먹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4년 늘어난다고 해요. 염증 수치도 낮아지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밥 한 공기 덜어놓고 반찬은 천천히 씹어 드세요. 식사 시간을 20분 이상 가지세요. 배가 부르다 싶으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소화도 잘 되고 과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질 겁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같은 양을 담아도 작은 그릇에 담으면 많아 보여서 심리적으로 만족감이 커진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드는 거예요. 블루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푸는 자기만의 의식이 있어요.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조상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카리아 사람들은 낮잠을 자고요. 사르디니아에서는 저녁에 친구들과 와인 한잔하며 수다 떨어요. 6,000명을 14년간 추적한 캐나다 연구가 있어요. 매일 스트레스 관리하는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15% 낮았어요.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이게 몸속 염증을 일으키고 만성 통증을 악화시키죠. 2024년 연구를 보면 만성 불안이 심장병 위험을 높인다고 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그런데 매일 스트레스 푸는 의식이 있으면 이걸 막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작은 병도 큰 병으로 키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잡하지 않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15분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기, 창밖 보며 심호흡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신호를 보내요. 이제 쉬어도 된다고요. 그럼 긴장이 풀리고 통증도 줄어들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은 매일 저녁 6시에 베란다에서 10분씩 명상을 하세요. 처음엔 무릎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대요. 병원도 여러 곳 다니셨고 약도 바꿔보셨대요. 그런데 3개월 후부터는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마음을 비우는 시간을 가졌을 뿐인데 말이에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지금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신대요. 명상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그냥 편하게 앉아서 눈 감고 숨만 쉬세요. 들숨 날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나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돼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가는 이유란 뜻이죠. 니코야에서는 플랜데 비다라고 불러요. 인생 계획이란 의미예요. 블루존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텃밭 가꾸기, 손주 돌보기, 마을 일 돕기. 이런 게 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미국 노아 연구소 연구를 보면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대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겨요.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죠. 통증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덜 신경 쓰이는 거예요. 2023년 연구에서도 행복하고 목적 있는 삶이 장수로 이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손주 보는 거, 화초 키우는 거, 친구들 만나는 거? 작아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키가이예요. 그걸 매일 조금씩 실천하세요. 목적이 있는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럼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 너무 무료해서 우울증까지 오셨대요. 매일 집에만 계시니까 온몸이 아프고 병원만 다니게 되더래요. 그런데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하며 반겨주는 게 너무 좋으시대요. 허리 통증도 있으시지만 아이들 만나는 날은 그것도 잊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주 2회로 늘리셨대요. 목적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제 할 일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곳이 정말 많아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자요.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거의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2024년 연구를 보면 규칙적인 수면이 몸속 염증을 낮춘다고 해요. 잠이 부족하면 당뇨병이나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요. 로마린다 어르신들은 신앙생활에 맞춰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너무 많이 자도 안 좋아요. 과도한 수면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대요. 적당히 규칙적으로 자는 게 중요한 거죠. 플로리다 대학 연구를 보면 좋은 생활 습관이 뇌 노화를 늦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수면이 핵심이에요. 잠을 잘 자야 낮 동안의 통증도 덜 느껴져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돼요. 손상된 세포를 고치고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키워요. 잠이 부족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아픈 곳도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해요.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면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해요. 자기 전 1시간은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끄고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한대요.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세요. 너무 더우면 잠을 설치거든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하대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가벼운 스트레칭도 좋아요. 이렇게 자기 전 의식을 만들면 몸이 잘 시간이구나 알아차려요. 그럼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낮잠도 좋아요. 블루존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낮잠을 주무세요. 단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을 설칠 수 있거든요. 점심 먹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눈 붙이는 것만으로도 오후 활력이 확 달라져요. 블루존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아요. 가족, 친구들과 늘 함께 있죠.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그룹이에요. 평생 서로 돕고 챙겨줘요. 2022년 연구를 보면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스트레스 반응을 줄여준다고 해요. 니코야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살면서 서로 도와요. 흥미로운 건 이 지역 남성들이 90세까지 살 확률이 다른 곳보다 3배나 높다는 거예요. 외로움은 우울증과 통증을 일으켜요. 하지만 주변에 기댈 사람이 있으면 힘든 일도 견딜만해지죠.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커요. 어떤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해롭다고 했어요. 외로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좋은 관계는 건강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거죠. 혹시 요즘 외로우신가요? 친구들과 연락이 뜸하신가요? 오늘 당장 옛 친구한테 전화해보세요. 잘 지내? 한마디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서 차 마시는 시간 가지세요.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알아보는 것도 좋아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웃음이 많아져요. 그럼 스트레스가 줄고 통증도 덜 느껴져요. 요즘은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어려워졌죠. 그래도 노력해보세요.
온라인으로라도 연락하고 가능하면 직접 만나세요. 사람의 온기는 정말 중요해요. 블루존에서는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요. 사르디니아나 오키나와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손주들이 한 집에서 지내세요.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들은 돌봄을 받으세요. 이렇게 서로 기대는 거죠. 장수하신 분들 인터뷰를 보면 가족이 가장 큰 힘이라고 하세요. 외로움 없이 지내니까 우울증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적어요. 실제로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게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멀리 살기도 하죠. 자녀들도 바쁘고요. 그래도 자주 연락하세요.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명절이나 주말에 같이 밥 먹는 시간 만드세요. 가족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건강을 지켜줘요. 싱가포르 정부가 재미있는 정책을 만들었어요. 부모님 가까이 사는 자녀들한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가족끼리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늘었고 평균 수명도 25년이나 늘었대요. 가족과의 연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죠. 혹시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신가요? 서운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먼저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한마디면 돼요. 자녀들도 바쁘지만 부모님 목소리 들으면 반가워할 거예요. 블루존 사람들 대부분 종교 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해요. 로마린다 제7이란 시길의 수제린 교회 신자들은 교회에서 함께 산책하고 식사 나눠요. 이분들이 다른 미국인보다 평균 7년을 더 사신대요. 니코야에서는 가톨릭 축제가 많아요. 이런 행사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속감을 느끼는 거죠. 연구를 보면 종교 모임에 다니는 사람들이 4년에서 14년을 더 산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꼭 종교 때문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속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꼭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이든 좋아요. 소속감이 주는 심리적 안정이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거든요. 여러분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보세요. 교회, 성당, 절, 아니면 동네 동호회도 좋아요. 등산 모임, 노래 교실, 서예반. 뭐든 관심 있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은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럼 나도 어딘가에 속해 있구나 느껴져요. 외롭지 않고 마음이 든든해져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엔 그래요. 몇 번 나가다 보면 얼굴도 익숙해지고 이야기도 나누게 돼요. 그러다 보면 친구가 생기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블루존 사람들은 헬스장 안 가요. 대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텃밭 일하고, 걸어서 장 보러 가고, 손으로 빨래하고.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30번도 넘게 하세요. 이게 근력 운동이 되는 거예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보면 낙상이 노인 부상의 주요 원인이래요. 그런데 블루존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낙상 위험이 줄어요. 코어 근육이 강해지거든요. 스탠퍼드 연구에서도 이런 습관이 노화를 늦춘다고 했어요. 헬스장 기구처럼 무리한 운동 없이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걸어 올라가기. 마트 갈 때 차 두고 10분만 걸어가기. 집에서 쪼그려 앉아 화분 정리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이 쌓여요. 관절에 무리 안 주면서도 근육은 유지되죠. 하루 30분만 이렇게 움직여도 몸이 달라져요. 정원 가꾸기도 정말 좋아요. 몸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흙을 만지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대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블루존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운동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이 곧 운동인 거죠. 블루존 사람들은 담배를 거의 안 피워요. 술도 적당히만 드시고요. 미국 폐협회 자료를 보면 금연하면 수명이 몇 년씩 늘어난다고 해요. 담배는 호흡기 질환과 암을 일으키고 이게 다 통증을 동반하잖아요. 2023년 연구를 보면 오피오이드 같은 중독성 약물을 안 쓰는 것도 장수 요인이래요.
블루존 사람들은 깨끗한 습관에 집중해요. 신선한 음식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요. 이것만으로도 통증 위험이 크게 줄어요. 혹시 담배 피우시나요? 오늘 당장은 못 끊어도 하루에 한 개비씩 줄여보세요. 술도 매일 마시지 말고 일주일에 두세 번으로 줄이세요. 몸에 해로운 걸 하나씩 멀리할 때마다 건강이 한 걸음씩 가까워져요. 통증 없는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 여기까지 통증 없이 장수하는 10가지 습관을 알아봤어요. 식물 중심 식단, 80%배 채우기, 매일 스트레스 풀기, 삶의 목적 찾기, 규칙적 수면, 좋은 관계 맺기, 가족 우선하기, 공동체 참여하기,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해로운 것 멀리하기. 이 습관들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한꺼번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만 골라보세요. 내일 아침 식사에 콩 한 숟가락 더 넣기. 저녁에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기. 잠자리에 10분 일찍 들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 후면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통증이 줄고 기운이 나고 삶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배운 10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게 뭔가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도 켜두시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가족이나 친구 중에 건강 걱정하시는 분 있으면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10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통증 없는 건강한 노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